네, 다음은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장면 8가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제작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당시 그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 그 식민사관의 그 핵심에 접근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소학교,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죠. 네. 역사 교과서 그 이름이 심상 소학 북사 보충 아동용입니다. 1920년에 그 1권이 발행되었고 또 1922년에 2권이 이제 발행되었는데요. 심상은 차절 심자에 항상 상자로 항상 찾아야 할 책, 배우는 학생의 어떤 머리와 가슴에 아로새겨야 되는 그런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또 교사용은 심상 소학 일본 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교사용 교재 이름에 이 들어간 일본 국사라는 단어에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사가 아니고 일본 국사입니다. 네. 조선의 백성들을 일본 천황을 영원히 모시는 일본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그 이름에 담겨 있죠. 이런 의도로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우리의 역사 조선사를 제대로 가르칠 턱이 없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한데요. 자, 먼저 그 아동용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은요. 그 1권에서 중요한 것은 4번, 5번 항목에 일본부 1, 2가 있죠. 이거는 임나일본부를 얘기한 겁니다. 고대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2권에서는 통감부 설치, 이란 병합, 그리고 총독 정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벽지에 111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1권의 대목차, 상고시대의 조선반도, 이제 그 밑에 하부 목차가 보이죠. 북부 조선과 남부 조선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제 소목차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남부 조선은 한 종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는 상고시대 우리의 영토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이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남쪽은 미개한 한 종족이 살다가 그 후에 가야 지역에 일본부가 설치가 되고 개화가 된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는 일본의 의지에서 이렇게 유지되었다고 하는 그런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초원이가 없는데 그 의도가 이제 교수 요지에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과에서 이 조선 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그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주장들은 이제 중화사관에 입각한 중국 사스의 그 일방적인 그 주장이었죠. 근데 일제는 이걸 되살려서 우리 역사의 그 털로 아주 굳히고 또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일제 식민사관의 그 핵심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이 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그 임나일본부의 허구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 한 종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재밌게도 근래에 그 좀 세상 이슈화 됐던 그 반일 종족주의, 뭐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썼던 거기 보면은 그 종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좀 더 살펴보면 교수 요지에 보면은요. 때때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많은 사항을 가르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대로만 가르쳐라. 그러니까 누가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치지 말아라는 그 내용이고요. 또 이제 113쪽에서는 본과에서는
일본부를 중심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이 균형을 이루어 정립하고 있던 시대의 그 상황을 가르치며 북쪽에서 일어난 고구려에 맞서 한족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힘으로 그 국가를 보존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일본이 한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내용을 가르치라는 건데요. 역사를 이제 거꾸로 돌린 거죠. 얼토당토 않지만 한 가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114쪽 조선 총독부의 그 설치에 대한 교수 요지 내용입니다. 일한 병합이 이루어지자 메이지 천황은 조칙을 내려 한국을 조선이라고 고쳐 부르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이를 다스리셨다. 한일병탄, 즉 이 경술국치, 당시 우리의 국호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당군 조선의 그 사만을 계승한 대한, 일제는 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싫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식민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다시 고쳐 불렀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개성됩니다. 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그 호칭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 한양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 국통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일본이 만든 교과서의 핵심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책으로 그 당시 그 역사를 배워야 했던 우리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동용 교과서의 이제 우리의 각오라는 그 부분에서는 일본 국민이라는 본분을 다하고 일치 협력하여 제국의 발전에 공헌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이 억장이 참 막힐 것 같은데, 당시 그 국민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분노를 하고 또 이 서름을 느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 내용과 이론을 정립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그 역사를 잃은 가장 큰 그 대가가 우리 하나님, 상제님에 대한 그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종무사님의 말씀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역사를 잃은 민족,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울간개벽지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될 그 미래를 한번 함께 밝은 미래를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네.